13권입니다. 오디세우스가 파이아케스 쪽의 나라를 떠나서 이타키에 도착하다 드디어 이제 고향 땅에 가는 거야. 그래서 12권까지 절반까지는 모험 얘기야. 모험 얘기. 뭐 아들의 모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절반 24권짜리인데 13권부터 절반은 고향 땅에 들어가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균형이 잘 맞지, 그치? 그런 측면에서 13권 처음에는 11권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기 모험 얘기를 다 들려줬습니다. 밤새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들려줬어요. 다 말없이 잠자코 듣고 있어. 여러분도 오디세우스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다 하면 막 쏙 빠져들었겠지, 그치? 온갖 모험 얘기를. 그 이야기에 매혹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알키노우스 왕이, 야, 이게, 이 얘기를 다 듣고 이 사람 제 집에 보내자. 표류하지 않고 우리가 바로 보낼 거라고. 그리고 원로들한테 불러가지고 선물을 좀 각자 가져오라고. 특히 이제 세발솥, 가마솥 이런 것들 하나씩 가져오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백성들한테 나중에 걷어가지고 보상을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약간 일단은 있는 사람들이 좀 가져오자.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즐거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답을 손님에게 해주고 귀양을 이렇게 호송을 해주자라는 거거든. 그리고서 다 집으로 이제 잠자러 갑니다. 그날.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새벽의 여신이 장밋빛 손가락을 딱 펼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청동, 세발소 뭐 이런 거 갖고 온 거지? 갖고 와가지고 무거우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로 먼저 갔습니까? 회의장에 모인 게 아니고 바닷가, 배 있는 쪽으로 먼저 갔어요. 배가 벌써 준비되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배에다 실어요. 그래서 어디다 실었냐면 노 밑에다가 노 저을 때 방해되지 않도록 그 위치를 또 정확히 잡아가지고 거기다 잘 간수해 놨어요, 선물을. 그리고서 백성들이 이제 원로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물을 주고 이제 모였습니다. 알키노스 집으로 가서 이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찍 온 거야,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약간 일종의 천국에 살아. 일하는 거 별로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맨날 모여가지고 노래 듣고 가인이 있잖아. 이야기 듣고 술 마시고 제사 지내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황소 한 마리를 또 잡아가지고 제우스 신에게 또 바치고 잔치를 벌입니다. 데모도코스를 데려와서 또 악기를 연주하게 해요. 그런데 오디세우스는요, 그 음악과 잔치에 별로 흥이 없어. 자꾸 머리를 어디로 향합니까? 해 있는 쪽으로. 해가 어디 떴나 이렇게. 집에 가고 싶은 거야, 빨리. 그래서 시계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가. 어디 뭐 공연장이 있는데 빨리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딴 데 보는 것처럼 해를 본다라는 게. 왜냐면 귀향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지 지금 여기서 뭐 잔치를 벌이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근데 이제 지금 호송과 또 이제 선물 이런 거 잔뜩 갖고 가가지고 나는 빨리 아내하고 가족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대들도 신들이 부디 그대들 모두에게 온갖 선물을 또 베풀어 주고 어떤 악도 백성들에게 다가가지 않기를 이러면서 기도를 좀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찬동하고 오디세우스를 보내기로. 그래서 이제 일단은 희석용 덩이에 포도주를 타고 제우스께 기도하고 다 호송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령이 와서 포도주를 다 나눠줍니다. 또 먹고 마시고 계속 그래. 그런데 이때 오디세우스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를 만날 것 같아? 나우시카를 만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의 공주. 그쵸? 왜냐면 나우시카가 오디세우스를 구해줬거든. 물에 빠져가지고 겨우 온 사람에게 씻겨주고 음식을 주고, 그쵸? 이 도시로 올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고. 나우시카는 혼잣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했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디세우스는 다른 결혼을 하고 싶지 않거든. 빨리 집으로 가서 부인을 보고 싶고 애를 보고 싶으니까. 맞죠? 아무튼 나우시카를 본 게 아니고 누구를 보냐면 아레테. 왕비예요. 왕비에게 작별인 사람이다. 아레테에게 오디세우스가 그 포도주 잔을 건네면서 부디 편안히 계십시오 왕비님 이러면서 인간 모두들에게 찾아오는 그 운명의 노년과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평생 동안 편안히 계십시오. 그리고 가족들하고 백성들하고 아주 재미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문턱을 넘어섭니다. 전령이 한 명 딸려보내요. 알키노우스가. 그리고 아레테도 시종 하나 여자를 딸려보내요. 그래서 겉옷과 위옷 한 벌, 괴짝을 나르라고 주고 빵과 포도주 먹을 것도 다 챙겨줘요. 아레테가, 왕비가.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굉장히 좋은 어떤 대접을 받았죠. 뭐 근데 오디세우스가 또 그렇게 한 게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굉장히 잘해서 이 백성을 좀 기쁘게 해줬어요. 왜냐면 외딴 섬에 그냥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사람, 타지하고 전혀 왕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거거든. 일종의 아주 신비한 모험 얘기를 들려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배에다 음식을 준 거는 오디세우스는 하나도 안 먹습니다. 왜냐면 계속 자기 때문에. 근데 호송하는 사람들, 노꾼들이 있잖아. 그들이 이제 먹을 것도 챙겨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디세우스가 깨지 않도록 잘하고 그냥 거기다가 갑판에다가 침대 같은 거를 간이 침대를 만들어요. 천을 깔아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도 이제 말없이 이제 앉았습니다. 노 젓는 자리에 사람들이 각자 앉고.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노를 젓자마자 어떻게 됐어? 잠을 자요. 이거 새벽이잖아. 새벽에 어쨌건 아침을 먹고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고 나왔을 거거든. 근데 오디세우스 여기서 자기 시작해. 웃기죠? 아침부터. 아니 오전이지. 오전부터 오디세우스의 무거운 잠이, 죽음 같은 잠이 눈꺼풀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자고 있어요. 근데 이 마법의 배야 엄청 빨라. 쾌속선이야. 노를 젓는데 매보다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배가 매보다 빠를 수 있나? 아무튼 나르듯 이렇게 가고 있어요. 오디세우스는 전쟁들과 또 힘든 너울, 파도죠. 그것을 헤치느라 마음속으로 또 육체적으로 실로 많은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 고통,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꼼짝 않고 잠들어 있어요. 그 사이에 이제 새벽이 또 됐습니다. 하루 이제 종일 간 거야. 밤 새도록 노를 저어서 간 거고요. 근데 오디세우스는 그 뭐 24시간 거의 자고 있었던 거거든. 섬에 가까이 가요. 새벽별이 보이고 이타케에 도착했습니다. 포구가 하나 있고 굉장히 좋은 포구예요. 그래서 밧줄을 매지 않아도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포구야. 그러니까 큰 파도가 오지 않는. 그리고 거기 올리브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 밑에 동굴이 하나가 있고 거기 요정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정들이 거기서 뭐 하냐? 동굴에서 돌로 됐어. 배틀 알지? 실 잡는 거. 그래서 요정들도 돌로 된 배틀 아래에서 이제 옷을 만들고 막 그런답니다. 거기엔 샘도 있고 물도 있어요. 근데 그 동굴에는 문이 두 개가 있대. 남쪽으로 향한 문도 있고 북쪽으로 향한 문도 있고. 북쪽으로 향한 문들은 인간이 내려갈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남쪽으로 되어 있는 데는 신성해서 사람들은 다닐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동굴. 거기 이게 파이아케스 쪽 사람들이 어떻게 이타케의 지리를 아는지 거기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다고 돼 있어 실제로. 그래서 무추로 이제 배를 올렸고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를 침대 그대로 해가지고 이 해안가에다 그냥 갖다 놔. 오디세우스가 너무 깊이 잤어. 24시간 거의 잤는데도 불구하고 깨질 않아. 여러분도 배 타면 굉장히 졸릴 수 있잖아. 그치?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날 오디세우스 얘기하느라고 힘을 다 썼나 봐. 늦은 시간까지. 잠에 제압됐어요. 모래 위에 그냥 누워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물을 내립니다. 재물들을 내리고 있어요. 배에서. 그리고 그거를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 밑에다가 그대로 쌓아놨습니다. 누가 약탈해 가지 못하도록 잘 챙겨가지고. 그리고서 그들은 돌아갔어요. 오디세우스는 아무것도 몰라. 왜냐면 배 탄 순간부터 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환상 모험이야. 집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항로로 어떻게 돌아오는지 몰라. 환상력.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한 전쟁 10년 하고 10년을 바다에서 헤맸는데 마치 그냥 하룻밤 꿈꾸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는 아직도 자고 있어. 해안가에서. 그때 대지를 흔드는 신 포세이돈이요. 오디세우스가 고향 땅에 온 걸 알고 그리고 제우스에게 약간 불만 같은 걸 합니다. 야, 이거 문제가 있다. 나한테 태어난 내 혈통에서 태어난 이 파이아케스 쪽 나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면 포세이돈의 뜻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세이돈은 지금 오디세우스를 이렇게 쉽게 귀양하는 거를 막고 있거든. 고생하게 만드는데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냥 엄청 쾌속선을 타고서 그냥 오디세우스는 잠만 잤잖아. 고생 없이. 고향 땅에 탄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가는 거는 운명이 정해져 있고 제우스가 정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하진 않는다. 근데 다만 그가
엄청 천신만고 끝에 집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내가 호언장담했고 고생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무시를 당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시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불이 엄청 빠른 속도로 고향 땅에 데려다 준 것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선물까지 얹혀서 줬기 때문에 아주 이게 오디세우스가 귀향이 엄청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승현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포세이돈은 짜증이 난 거야. 내가 저렇게 쉽게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있어. 왕세호가 여러분에게, 온유야, 저 명신이 쉽게 집에 가게 하지 마. 알았지? 고생 좀 해야 돼. 교육을 좀 받아야 돼. 이랬는데, 온유가, 아이고, 막 먹을 거 챙겨주고, 막 빨리 가라고 막 오토바이까지 대준 꼴이잖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거 알면 어떻겠어? 아니,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제우스가, 뭐 청개구리라기보다는 파야케스 속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요.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얘기에 너무 혹해가지고 너무 좋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걸 보답해주고 싶었던 마음인 건데 포세이돈은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근데 제우스가 어떤 신이 당신을 업신여기냐, 가장 연장자인데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다, 인간들 중에서도, 그러면 반드시 내가 벌을 주겠다. 그리고 하여튼 마음 내키는 대로 알아서 하라고, 원하는 대로 허용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포세이돈이 옛날부터 생각해둔 게 있어. 파야케스 쪽이 나라가 이게 내 후손들인데 내 말을 좀 안 듣는 경향이 있다. 뭐냐면 호송을, 누구를 막론하고 안전하게 호송을 자꾸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사단이 나가지고 배를 내가 부숴버릴 것이고 호송을 그만두게 만들 것이다. 어떻게? 앞으로 도시를 높은 산으로 그냥 다 둘러싸버릴 거라는 거야. 지형을 바꿔가지고 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 나가지 못하도록 내 경고를 주겠다, 이런 식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파야케스 쪽의 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호송해 주거나 그러지 못하는 거지. 그냥 그 섬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제우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이봐요, 내가 좋은 생각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배가 이제 그 파야케스 쪽의 나라의 섬에 가까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잖아. 이제 배가 온다고 오디세우스 돌려보내고 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배를 돌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배를 부수지 말고 배를 돌로 만들어. 배가 그래 돌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민은 어떻게 되지? 배가 돌로 만들어주면? 그렇지, 가라앉겠지. 꼬르륵 가라앉겠지, 그렇지? 사람들은 살까? 뭐 이 사람들은 수영을 잘하니까 살 것 같아. 그리고 육지에서 보이는 데 있기 때문에 먼 바다도 아니고 아마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대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거라고. 똑같이 그들이 산으로 둘러싸서 그 섬을 이렇게 감싸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도 알아들을 거니까. 아무튼 그런 대화를 신들끼리 나눴습니다. 그 와중에 배는 정말 이제 스케리아로 돌아오고 있어요. 파야케스 쪽의 섬에 돌아오고 있어. 사람들이 다 봤어요. 배가 오고 있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포세이돈이, 대지를 흔드는 신이 어떻게 했어? 손으로 내리쳤다고 돼 있어. 가까이 오자 배를 돌로 바꿔버렸어요. 배가 갑자기 돌이 됐어. 돌배가. 그리고 손으로 내리쳤어요. 그래서 저 밑에 뿌리 내리게 했다. 다시는 그곳을 그렇게 하고서는 포세이돈은 떠나버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지? 그래 안 그래요? 큰일 났다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아니 방금 전까지 배가 모습을 드러냈고 우리가 다 봤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가라앉아 버렸어요. 무슨 영문인지. 누가 우리 집으로 오던 배를 바다에 묶어버렸을까? 누가 그랬을까? 이렇게. 그때 알키노우스가 열변을 더미 얘기합니다. 알키노우스는 알았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옛날에 이 신탁 얘기를 들려줬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그게 실현된 거야. 그분의 말씀인즉 우리가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호송해 준다고 해서 포세이돈께서 화를 내고 계신다, 우리에게. 근데 계속 무시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젠가 포세이돈이 파야케스 쪽이 그 더없이 아름다운 배를 어떻게 한다? 부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산으로 섬을 둘러싸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사실 부수지는 않았어.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라앉았고. 그리고 아직
섬을 산으로 둘러싸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알키노스 왕이 야,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누가 오더라도 우리는 호송을 이제 그만두자. 호송 그만하자. 신의 뜻이니까. 그 다음에 잘못하면 우리 도시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막힐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없도록 12마리 제물을 바치자. 신에게 기도를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건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이지. 맞습니까? 어떤 게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알키노스가 우리가 이제 신의 뜻을 아니까 신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제우스의 뜻이 원래 그거였기 때문에 원래 생각대로 이제 둘러싸지는 않겠죠. 그렇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키노스와 파이아케스 쪽 사람들은 호송을 오디세우스에게 그렇게 해줌으로써 큰 어떤 이제 재앙을 당한 것이고 일종의 경고를. 근데 오디세우스는 안전하게 도착했거든. 근데 오디세우스는 뭐 하고 있었다겠지? 해안가에서 잠을 자고 있어. 24시간 잠을 자고 있어. 그래서 그때 깨어났습니다. 그때 겨우 깨어났어. 근데 그곳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 자기 고향 땅에 왔거든? 20년 만에 왔어. 그러니까 많이 변했겠지, 조금씩. 그렇습니까? 많이 변했을 거야, 고향 땅이. 왕세호도 어렸을 때 살던 고향은 모양이 다 변했어. 그래서 과수원도 없어지고, 산도 많이 변했고, 집들이 많이 생겼고, 논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변해버렸거든. 그래서, 내 어렸을 때 살던 고향은 아니야. 느낌이 없어. 알겠지? 근데 이제 학교는 있지. 학교는 그 위치에 그대로 있는데 모든 것이 변했어요. 우리 옆집에 살던 사람도 없어졌고 옆에 집들도 다 새로 돼 있고 같이 그러니까 이웃들은 다 이사 갔고 막 이렇게 돼 있어. 시골. 아무튼 오디세우스도 깨어났더니 전혀 여기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안개가 쫙 깔렸거든. 게다가 안개가 깔렸어요. 왜냐하면 아테네 여신이 안개를 깔아놨어요. 그 의도는 누구도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오디세우스의 정체가 드러나면 오디세우스가 죽을 수가 있어. 서영아, 그렇지? 왜냐하면 적들은 많아. 오디세우스는 혼자고. 오디세우스가 전우들하고 같이 이 항해를 성공하고 귀향을 했다고 하면 전우들이 그래 12함척이 함선에 있었기 때문에 뭐 구원자들은 쉽게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오디세우스 혼자 왔어. 근데 108명이나 되는 구원자들, 젊은 애들, 20대 싸워서 이기기는 좀 어렵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남자 젊은 사람들 다 전쟁 나가서 죽어 없는 상태거든. 그래서 이제 무법천지가 된 거야. 이타케가. 젊은 애들이 그냥 장년층이 없으니까 오디세우스 같은 층이 없잖아. 다 전쟁 나가서 없어. 그리고 고향에는 여자들하고 노인밖에 없고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막 완전히 개판이 된 거지. 그래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안개로 감쌌어요. 특히 아들도 아내도 시민도 친구도 오디세우스를 못 알아보도록. 그리고 여신이 아테네 여신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줄 겁니다. 다른 인간을 만나기 전에 아테네 여신이 다 알려줄 거야. 그건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오디세우스는 죽었을 수도 있거든. 여러분 아가멤논이 왜 죽었습니까? 그치, 그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승리자로서 자기 왕권이 견고한 줄 알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냥. 맞습니까? 근데 거기서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죽인 거거든. 알기스토스랑 짜가지고. 오디세우스도 여기서 그냥 보통 사람 같았으면 빨리 집으로 애들 보고 부인 보고 싶어서 빨리 갔겠지. 근데 거기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가멤논은 그걸 못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이제 아테네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오디세우스의 이곳을 못 알아보고 안개도 쭉 깔려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속으로 내가 또 여기 어디 온 걸까? 비탄하면서 여기는 또 오만하고 야만적인 사람이 사는 곳일까? 또 한 번에 모험을 해야 된다는 생각한 거야. 근데 고향 땅에 올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또 어디야? 그리고 이 파야케스 쪽 사람들은 나를 두고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지 이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은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어떤 나라에 온 것일까? 나를 낯선 땅에 내려놓다니.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합니다. 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해놓고서 이렇게 하다니. 신께서 그들을 벌 주시기를. 이거 너무했죠, 오디세우스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사람들은 오디세우스에게 온갖 선의를 베풀다가 고통을 당했어요. 오히려 포세이돈에게. 그런데 여기 오디세우스는 자기 고향에 왔는데도 자기가 못 알아보고 파야케스 쪽 사람들을 저주한 거지, 일종의. 제우스여, 이들을 벌 주세요. 약속도 안 지키는 자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의심이 가, 갑자기. 이 사람들 못 믿을 사람들이다. 내 선물, 내 재물. 이거 가지고 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살펴봐요. 어디가 있지? 어디다 놨지? 그랬더니 거기에 잘 싸놨다고 돼 있지. 세발소, 가마소, 황금, 이게 전혀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디세우스의 재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혀 가져간 게 없어요. 그렇게만 봐도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야겠지. 그리고 기슬구록 살며시 가가지고 내려가서 하염없이 울어요, 오디세우스 또. 왜냐면 뭐 사람도 없고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또 귀향의 날을 어떻게 찾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과 다른 거야. 내가 바로 고향 땅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야케스 쪽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잠자고 일어나가지고 와보니까 뭐 엉뚱한 데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아무튼 오디세우스는 울어요.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고향 땅에 못 간다는 생각에. 왜냐면 그 전에 파야케스 쪽의 나라에서 너무나 희망이 부풀어 있었거든. 고향에 간다는. 근데 우리 우재도 생각해봐. 내가 고향에 간다고 생각했어. 이제 고향행 티켓을 탔거든. 그래서 잠들었어요. 근데 왔더니 엉뚱한 데야. 진짜 울고 싶겠지, 그치? 근데 그때 양치기 젊은이 모습을 한 귀여운 그런 젊은이가 다가와요. 그게 누구냐면 사실 아테네 여신이었어. 변신해가지고 오디세이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젊은이, 잘생긴 애, 귀여운 애를 만났으면 반갑겠지, 그치? 친구여, 그대는 내가 이 나라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니 부디 평안하시기를.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이냐, 어떤 나라냐, 여기 섬이냐, 아니면 섬 같기도 하고 본토에 붙어있는 약간 갑 바다 위에 있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어딘지 물어보는 것이지. 이 젊은이가 아테네 여신이지만 이곳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모든 곳의 사람들이 다 아는 곳이고 유명하다는 거예요. 바위투성이고 말을 몰기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여기 말을 키우고 몰기 적당하지 않아요. 지형이 이렇게 이제 말을 타려고 하면 전차도 타고 마차도 타고 가려면 좀 평평해야 되잖아, 그치? 또 목초지도 좀 있어야 되고. 근데 전에 어땠습니까? 디오메데스가 선물로 주려고 했을 때 안 받는다고 했었잖아. 오디세우스의 아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는 뭐 그렇지만 가난한 나라는 아니다. 포도주도 많이 나고 염소와 소 이렇게 작은 동물들 먹이기 좋고 온갖 나무들이 있다. 여기는 이타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디세우스가 그 이타케란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진짜 사실인지 엄청 기뻤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기 진짜 이타케인지. 근데 오디세우스는 영리한 사람이라 그 말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엉뚱한 생각을 해요. 오디세우스가 거짓말을 해요. 여신에게. 이타케에 대해서는 내가 크레테에서도 알고 있어. 내가 크레테에서 왔어. 거기서 오는 길이요. 왜 거기서 왔냐면 나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죽였냐? 이도메네우스 왕 알죠? 크레테 왕이에요. 그 왕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왕자를 죽이고 내가 도망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리기에 등한 그 오르실로코스라고 이도메네우스 왕의 아들 왕자인데 오르실로스가 나를 이제 그 시기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워낙에 뛰어나가지고 아버지의 시종으로 복종하지 않고 다른 전우들을 막 지휘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댔다라는 거지. 네가 뭐 잘났다고 해가지고. 크레테 출신이면 왕에 복종해서 왕의 시종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막 지휘하고 이렇게 다녀가지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르실로코스가 자기의 어떤 전리품 이런 것들을 몽땅 빼앗으려고 했다라는 거야. 그걸 알고 자기가 매복하고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전우 한 명과, 그러니까 다른 친구 한 명하고 매복하고 있다가 그 왕자를 죽인 거예요. 창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응?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여기서 당당하게 살기가 좀 그렇지.
승현아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포이니케 사람들이 왔을 때 포이니케 사람들은 지금 페니키아 사람들, 그러니까 저기 팔레스타인 지역 있지? 거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쪽 사람들. 원래 이제 바다 민족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전리품을 주고 필로스라든지 엘리스로 가고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 얘기하는 거야. 필로스는 이제 네스토르의 고향이고 아무튼 거기로 내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주고. 근데 의도와 상관없이 이게 목적지가 아닌 여기에 왔는데 뭐 그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나를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떠밀려 가지고 밤에 이곳에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나는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고 그 사람들은 내 재물을 배에서 내려서 자기 지방으로 시돈 지방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나만 남게 되고 오디세우스는 왜 거짓말 할까? 참 신기하지? 그 오디세우스는 계속 그 꾀를 내요. 아마도 저승에서도 아가멤논 만나고 그냥 쉽게 그렇게 고향 땅의 여자를 믿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려주긴 했거든. 그래서 약간 자기의 정체를 좀 숨기고 가장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명신아 그렇지? 기쁜 티를 굳이 내지는 않는 거죠. 어떻게 됐는지 좀 상황을 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종의 엉뚱한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살인자로 이렇게 한 거예요. 살인자로 자기를 빗댄 것도 사람들이 보면은 생뚱하긴 하지만 처음 낯선 곳에 가면은 무시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렇죠? 이 사람 뭔가 이게 잘못 건드렸단 큰일 나겠네. 이런 느낌도 좀 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아테네가요. 미소를 지으면서 한 손으로 그를 쓰다듬어요. 그리고 모습을 변신합니다. 원래 아까 젊은 소년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아름답고 크고 여인의 모습으로 풍만한 여인의 모습으로 변신해 버렸어요. 오디세우스 깜짝 놀랐겠지? 여신이 직접 이렇게 와가지고 변신했다라는 거는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신이 그대를 만난다 해도 온갖 계략에서 그대를 이기자면 영리해야 될 것이다. 지금 신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 그걸 좀 기특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아테네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다 알고 야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잔혹한 자여 꽤 많은 자여 계략에 물리지 않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의 나라에 와 있으면서도 기만과 교원을 그만두려 하지 않는구나. 계속 속인다라는 것이죠. 자, 영리함에 있어서 우리 둘 다 굉장한 능하니까 내가 온갖 노고에서 그대를 지켜주었다. 근데 그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여신은 정체를 드러냈어요. 근데 아까 소년의 모습으로 귀여운 소년의 모습을 했을 때 나를 못 알아봤다는 거지. 내가 계속 옆에서 있었는데 그대는 나를 못 알아봤다. 내가 파이아케스 쪽 나라에서도 사랑받게 해줬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온 거, 이 모습 그대로 당신에게 온 거, 너에게 온 거는 그대와 함께 계략을 짜고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계략에 따라서 이 많은 재물을 어떻게 감추고, 그죠? 많은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할 운명인지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미래사도 조금 얘기해 주겠다. 오디세우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고향 땅에 와가지고 왕으로서 온 게 아니야. 내 지위는 없어졌어요. 20년 동안 있으면서. 지위는 굉장히 위태로워요. 그걸 다시 회복해야 돼. 근데 아테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고 견디라는 거야. 억지로라도 꼭 참고 견뎌라.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게도 그대가 떠돌아다니다가 왔다는 말은 하지 마라. 남자들이 행패를 감수하고 많은 고통을 묵묵히 참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골을 하고 가고 거지하고 모욕을 당하고 자기보다 훨씬 어린 아들뻘 되는 구원자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도 꼭 참아야 돼.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막 성질을 내고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이 녀석들 그냥 당장 이런 게 아니야. 꼭 참는 거야. 꼭 참는 거. 할 수 있습니까? 꼭 참는 거. 여신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너는 나를 못 알아봤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신이시여, 인간이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신을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온갖 모습을 다 하고 변신하는데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리고 그대가 내게 상냥하게 대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프리아무스 이 도시 트로이를 함락할 때도 같이 있었고, 아카이오족을 그런데 흩어버리신 이후로 귀향할 때 이제 도시를 정벌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어땠습니까? 풍랑이 만나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죠.
작은 아이아스가 어떻게 했어? 아테네 여신에서 신전에서 이렇게 카산드라라는 그 공주를 겁탈을 했거든. 그래서 여신이 분노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뒤로는 그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디세우스가 전쟁터에서는 아테네 여신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귀향하면서 아테네는 자기의 도움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 군으로부터 회수를 해버렸어. 절대 안 도와줬어요. 오디세우스도 그 뒤로 아테네 여신을 본 적이 없어요. 이제서야 고향 땅에 왔을 때 도와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사실 파이아케스 쪽의 나라에서 아테네가 도와줬어요. 여러 사람이 모습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아테네가 도와줬죠. 도시로 안내할 때도 그렇고 원반 던지기인가 뭐 할 때도 멀리 날아갔다고 해줬던 것도 아테네였거든. 아무튼 오디세우스는 내가 항해를 할 때는 신의 도움을 못 받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내 생각에 따라서 이제 배를 몰았다. 근데 파이아케스 쪽의 나라에 있을 때 그대가 나를 격려해주고 시내로 인도해준 거 알고 있다. 오디세우스가 눈치를 좀 챘나 봐요. 근데 또 의심을 합니다. 나는 이타케에 온 게 아니라 어떤 낯선 땅에 온 것 같고, 그리고 그대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이타케 왔다고 하고 그런 게 좀 나를 놀리시는 거 아니냐, 내 마음을 호리려고 하신 거 아니냐, 정말로 내가 고향 땅에 온 거 맞습니까? 또 이렇게 의심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몇 번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하면 우재야 짜증나겠지? 아테네 여신은 그렇지 않아. 너는 언제나 그런 가슴속에다 언제나 그런 생각을 품고 있구나. 너는 진짜 그래서 내가 너를 불운한 너를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련되고 명민하고 사려 깊다고 해도 말이야. 왜냐하면 모든 걸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다가 고향 땅에 오면 바로 애들하고 부인 보고 싶어서 가족으로 갈 텐데 너는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너는 아내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나에게 물어보지 않느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승현아, 그렇지? 우리 아내가 잘 있습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고향 땅에 와가지고 여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있어. 그래서 아테네가 이 항해를 하는 오디세우스를 도와주지 않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항해 중에는 도와주지 않았을까? 아테네가 여기 밝혔어요. 포세이돈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왜냐면 포세이돈의 뜻이 그러하고, 그래서 포세이돈하고 다투기 싫어서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었다라는 거죠. 바다는 포세이돈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그렇게 화내고 있는데 아테네가 사사건건 오디세우스를 도와주고 그러면은 갈등이 좀 생길 수 있겠지. 그리고 아테네가 여기 보여줍니다. 안개를 딱 거쳤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고 포구고 여기는 올리브 나무가 있고 여기는 요정들에게 받쳐진 어떤 동굴이 있고 이렇게 했더니 오디세우스가 이제 기억을 되돌리고 알아봤습니다. 옛날에 자기 나라에 온 것을. 그리고서 너무 좋아. 그래서 땅에 입을 맞춰요.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온 땅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딘지 알면 땅에다가 키스를 해. 맞습니까? 엎어져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오디세우스가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요정들에게 기도를, 그 고장의 신들에게 나를 살게 해주시고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성하게 해달라고. 나를 살게 해주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다 번성하고 잘 되기를 바랄 겁니다. 부모의 기도지. 아들에 대한 기도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재물들 많이 갖고 왔잖아. 선물들 그것도 잘 이제 동굴에다가 챙겨 놓습니다. 아테네 여신하고 같이 아테네 여신이 좀 봐주고 오디세우스가 재물을 챙겨서 동굴 입구에, 그리고 아테네 여신이 동굴 입구에다 큰 돌을 딱 갖다 놨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둘이서 그 올리브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궁리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굉장히 이상하지. 아무튼 오디세우스는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어. 신이 옆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계획을 짜고 미래사를 얘기해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아테네 여신이 내막을 들려줍니다. 그동안 3년 동안 그대의 궁전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대의 부인에게 구원하고 구원 선물을 막 주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근데 페넬로페는 그대가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구원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약속을 전가를 보내고 이러면서, 그렇지만 마음은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오디세우스는 좀 안심하지. 부인이 배신할 거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디세우스가요, 고맙다고 그래요. 아테네 여신에게. 그대가 아니었으면, 그대가 이런 걸 모든 걸
알려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가멤논처럼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그들을 벌 줄 수 있는 계략을 좀 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오디세우스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으면 어떻겠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들이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가 오면 오디세우스가 가만히 있겠어? 여러분도 여러분 부인에게 그렇게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는 애가 있어. 여러분이 알면 그거 가만히 있어? 그치? 그럼 응징을 당할 거니까 그들이 먼저 선수를 칠 거란 말이에요. 다수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고요. 오디세우스가 와도 우리를 당해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아테네가 걱정을 좀 덜어놓는 그 중에 구원자 중에서 이렇게 대지를 피와 골로 더럽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근데 덜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다 죽습니다. 여기 108명 예외 없이. 예외는 이제 뭐 가인은 원래 구원자가 아니니까 구원자들은 다 죽습니다. 착하든 못되든 간에. 그리고 내가 계략을 이제 얘기해줘. 아테네, 너를 완전히 거짓골로 만들어요. 어떤 인간도 못 알아보게. 사지를 쪼그라들게 하고 대머리로 만들 거야. 금발도 없애버리고, 옷도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막 꾸깃꾸깃 누더기를 만들어 줄 거고, 눈도 총명하거든. 원래 아름답고 그 총명했던 눈을 다 흐리멍텅하게 만들어 버릴 거라는 거야. 그리고 돼지치기한테 가라. 돼지치기는 너에게 호의적이고 너의 아들과 부인에게도 아직도 호의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은 돼지치기예요. 여기서 요 집안의 시녀들 하인들 중에서 구원자하고 내통하면서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누가 누군지를 몰라.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를. 그치? 잘못하면 그래서 비밀은 다 누설되고 죽을 수도 있거든. 상황을 알아봐야 되는데 믿을 만한 충신이 있어요. 돼지치기. 돼지치기를 먼저 찾아가라고 그래.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알아봐라. 그리고 네 아들은 지금 없어. 텔레마코스는 어디가 있다? 스파르타에 가 있다. 내가 거기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오디세우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여신이여 이러면서, 아니 어떻게 그대는 다 알면서 그 애를 거기로 보냈냐. 바다 위를 떠돌아다니고 고생하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자들이 걔가 없는 사이에 살림을 다 먹어치우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보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오디세우스의 이 얘기는 좀 합당하긴 하지. 왜? 아테네는 다 알잖아. 아버지 소문을 찾아서 스파르타에 보낸다라는 거는, 아니 내가 거기 없는 거 알면서, 메넬라우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걸 알면서, 신이니까 다 아는데 거기를 보냈다? 그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디세우스가 그렇게 반문했을 때 여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신이 텔레마코스를 그 네스토르의 나라 필로스하고 스파르타 메날라우스의 나라에 보낸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로 가서 훌륭한 명성을 얻도록 내가 몸소 그를 호송해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훌륭한 명성을 얻도록. 여기 우리 온유가 미국 대통령 만나고 중국 대통령 만나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런 여행을 스스로 짜고 계획하고 경험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만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알겠지? 아버지 소문은 사실은 명분이고 아버지에 대한 소문은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텔레마코스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어. 위대한 사람들을 보고 더 선진 문물을 또 경험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자신감도 좀 생겼고, 처음에는 엄청 어리버리했잖아.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뭐 기도도 못하고 뭐 나가서 어떻게 저런 분하고 대화를 나누냐 이랬는데 굉장히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 고통도 없이 잘 돌아올 거라고 내가 계속 호송해주고 있고.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젊은이들이 매복해서 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죽일 건데 그것도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막아줄 거니까. 그리고 아테네가 지팡이로 탁 오디세우스를 건드립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돼버렸어요. 노인으로 됐고, 살갗이, 눈도 흐리멍텅해졌고요. 옷이 막 다 쭈글쭈글해지고, 막 사슴 털이 다 빠진 큰 가죽을 입혀줬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거짓골이지. 바랑 하나 줬는데 바랑도 다 찢어졌어. 그러니까 이 뭐랄까, 약간 이제 백 같은 거 있잖아. 가방 같은 건데 거기 다 찢어지고 노끈으로 매는 아주 싸구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렇게 논의하고 헤어졌습니다. 아테네는 어디로 갑니까? 오디세우스 헤어지고 텔레마코스가 있는 스파르타로 가서 그의 귀향을 도와줄 거예요. 야,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끝났네. 13권이 끝났습니다. 어때? 재밌었습니까? 오디세우스가 고향에 올 때, 여러분 고향에 오면 너무나 좋겠지만 오디세우스는 계속 의심하고
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테네 여신이 도와줘서 그가 거짓골을 하고 자기 고향에 자기 가족을 만나는데 자기를 감춰야 돼요. 왕인데 비참하지. 그리고 철저하게 인내를 해야 돼. 참아야 돼. 비굴함을, 그러니까 남이 나를 모욕하고 온갖 것을 하는데도 참아야 돼요. 오디세우스는 그걸 해내고 그래서 구원자들을 처단합니다. 이런 얘기가 좀 재밌지 사실은. 그쵸? 왕의 귀환인데 거지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당들을 응징하는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여러분 14권 꼭 읽고 오세요. 읽으면 더 풍성합니다. 들을 때마다. 오케이?